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연일 전국 단위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대로라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건데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피하려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까지 나흘 연속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 와서는 재선거 실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입니다.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입니다. 총체적 문제인 만큼 선거를 다시 치를 지역도 굳이 고를 필요가 없다며 전면적인 재선거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론으로 결정된 요구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 소속 당선자들의 의견은 다 반영하지 않은 장 대표의 요구에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선거 요청은 오세훈 낙선 목적의 재선거가 아니라면 요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의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장 대표가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지방선거 패배 뒤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번에 밀려나면 끝이니 이거 하나 물고 늘어지며 끝까지 버티려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다른 의원들과 따로 놀고 있는 고립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선거 다음 날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자평했었는데 오늘도 패배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며 거취 결단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왜 저러고 나가셨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인이. 이러면 모르겠지. 많은 분들의 표현은 뭐냐면 눈빛 보고 알았대요. 눈빛 보고 특유의 그 동공 확장에 예. 마스크 아니 벗었으면 저거 범죄형 복장이에요. 범죄형 복장. 찔리니까 누가 그런 거죠. 체포됐을 때 저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으면 저 현장에서 맞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이준석도 쫓겨나는 마당에 그렇죠. 저기서. 근데 뭐 다양한 영상들 저도 올라온 거 봤는데 이준석 대표는 현장에 갔다가 이제 어머님이 중국인이냐라는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소위 이제 패드립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예. 그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 잠시 7개표소에 투표소에 있던 표들이 개표가 진행이 되었던 곳이 바로 저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핸드볼 경기장이고 그곳을 에워싸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분명한 것은요. 초반에 저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맞습니다. 자유대학이라든지 등등에서 공고를 냈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데 이게 지난 주말을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예. 뭐 성조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허용되는 구호는 재선거 요구와 또 허용되는 그 삼정권 깃발은 침해. 태극기 그리고 참정권 관련된 발언만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주말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추산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라는 것이고 서울시의 그 시 통계 자료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2030 세대들이 약 40% 이상 당시 올림픽공원에 있었다라는 자료들도 이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나오던데요. 또 지금 이 시간은 그러니까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서 밤과 새벽을 지나면서 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양태가 좀 달라졌다.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인들이 숟가락 얹으려고 더 달라붙는 거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예, 이준석, 장동영 뭐 당 대표급들이 가는 게 뭐냐? 거기서 이제 빨리 선점해가지고 주도권 잡으려고. 이들의 세력을 이제 나의 세력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깃발을 꽂아야 나중에 딱딱해지면은 안 되니까 지금 그거 갖고 침을 흘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 극우 세력이다. 또 어떤 부분은 이제 평범한 일반인이다.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제가 가봤어요. 어제 실제로 가서 봤더니 주말 낮이었습니다. 예. 극우 세력 있습니다. 막 무리지어가지고 일렬로 그 대열을 막 가로지르고 가면서 부정선거 막 이러면서 막 가요.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엔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못하게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2030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나온 이제 신혼 부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온건하고 재선거만 외쳐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일반인들이 한 9, 그리고 극우 세력이 한 1, 요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극우 세력은 주로 경기장 그 안쪽 문을 지키고 서 있거나, 예,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또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자주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주로 그 경기장 주변을 그렇게 행진하면서 이렇게 돕니다. 아니면 그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아하.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평범한 일반인들이 맞고 예, 순수하게 이제 재선거라는 구호를 통해 가지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고, 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문제는 이분들은 평범한 일반인이잖아요. 가정이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이 사람들 빠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평일 낮이 되면 이분들이 이제 회사 그러니까 가야 되고 월요일 되면서 학교로 다 가야 되잖아요. 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문을 지키고 서 있던 이제 극우 세력들이 바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트맨처럼 나타나요. 예, 나타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배트맨처럼. 나타나요.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마피아처럼 고개를 예. 들어주세요. 그- 고개를 들어주시고. 보니까는 이제 뭐 경찰을 감금하고 조롱하고 뭐 네. 이제 핸드폰 선수들 뭐 하고 하는 것들이 그때 주로 벌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일반인 세력들이 얼마나 이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둘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전 관건이 아닌가, 관전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정치인들이 여기 숟가락 얹으려고 막 오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 극우 세력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중국 분이시냐 막 이러고 이제 쫓겨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한편 반면에 이제 전환길류가 오면은 일반인들한테 잡혀가고 제발 좀 저리 가라고요 좀 이러면서 이제 쫓겨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소구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목소리를 듣고 그냥 이게 잃어버리고 극우로 쪼그라들면은 뭐 그냥 순식간에 이제 잊혀져 버리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낸다는 거, 그리고 국민이 이제 주권에 대해서 참정권이라는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존경스러운 일이다. 오늘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걸 부정선거론자들과 갖고 섞어가지고는 이건 굉장히 곤란한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정치인들 중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건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래요. 재선거가. 예, 수석 대변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네요. 아니, 오세훈 입장에서 누구 맘대로 지금 방송에 나오는 웬만한 국민의힘 쪽 패널들 뭐 이게 개파 가릴 것 없이 다 당론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저는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꾸준히 이 사태에 대해서 특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선관위가 밝힌 문제 투표소가 지금 50곳, 50곳인데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장동혁이라는 인물은 판사 출신이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본인이 뭔가 해석을 하고 있는 주장입니까? 아니죠. 그냥 정치적 주장이죠. 법적으로 재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내에서 막 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본인의 거취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중에 하나로 그냥 이 재선거 주장으로 돌파하려는 것 같아 보여요. 밑도 끝도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고 이제 서울시장 재선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하려면은 선거인이나 후보자 등이 소청을 해야 되고, 소청이 선관위 하는 겁니다. 선관위 소청이 기각당하면은 이제 대법원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법리가 이렇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선거 결과가 바뀌었어야 돼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될 것이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서울시장 소송을 통한 재선거는 불가능하고. 기초의회나. 그렇죠. 예. 다만 비례대표나 기초 의원들 아주 득표차가 적은 예.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소송하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인용되더라도 거기에 한정해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초의회 선거만 하는 거죠. 아니면 비례대표 선거만 하거나 서울시장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원하는 거는 사실 지금 핵심이 서울시장 선거인 그렇죠. 예.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건 어렵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선인이 사퇴하는 경우 1번. 네.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면 돼요. 당선인 사퇴하면 됩니다. 그럼 재선거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일단 오세훈 후보가 그거를 할 것이냐.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네. 네. 할 리가 사실 뭐 계속 말씀하세요. 만만해 보이잖아요. 정성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슈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오세훈 후보 이번에 3년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퇴하고 또 나오면 못 나오고 네 번째 나오는 게 돼가지고 출마 자격이 없죠. 출마 자격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법리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추가로 좀 필요는 해요. 예. 왜냐하면 3기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3년임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위험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럼 그 위험을 없애고 하는 정치적 해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재선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예, 지금 댓글로 영호 6832님이 의미 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아니 그런데 이런 의미는 있지. 장동혁 입장에서는 오세훈을 못 보겠는 거야. 너무 싫어. 나는 오세훈이 싫다고. 저 살아가지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와가지고 나 승리한 서울시장이다 이래야 되면 그것만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부산의 한동훈하고 같이 서 있어봐. 그러면 오한이 들어. 오한. 오한이 들어. 네. 그래서 저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지금 이 일련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오히려 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자신의 책임, 당 내에서 또 자신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혼자 시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한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뉴스에서 다뤄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를 그 진지하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저걸 통한 어떤 배경, 그다음에 지금 정치의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힘의 동학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예. 사실은 저 재선거 이런 부분은 장 대표한테는 호재예요. 지금 저거 말고는 어디 출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구원의 동화줄처럼 붙들고 늘어지는 아니 이제 근데 조금 뭐 처연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그냥 뭐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제1야당의 대표고 그리고 이제 충남 보령 서천 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하라고 표를 줬을까? 그 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 이런 것일까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판하고 반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동혁 대표가 진지하게 저거를 자기 주장으로 내세우려면은 본인이 있어야 될 곳이 저기 잠실이 아니고 올림픽공원이 아니라 의원총회장이죠. 실제 국회에 있어야죠. 네, 국회에 가지고 의원총회를 열든 이렇게 해가지고 당내 총의를 모아서 우리 그럼 재선거로 갑시다라고 설득을 해야 될 게 본인 일입니다. 네. 아무튼 뭐 장동혁 대표 마스크 착용하고 나타난 그 장면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닌 인간들이 또 여기서 장사질을 해야 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장동혁이가 아이고 생명 연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아우 좋아요. 원래 장동혁이 이렇게 하겠죠. 그럼요. 전면 재선거 하자고 하면서 대목 장사를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금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재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할 단계는 지났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 어이구야. 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네. 국민의힘이 당선됐다고 그 지역을 빼고 논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추경호도 그렇고 뭐 유이동 뭐 이러다 겨우겨우 당선됐는데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는 거. 2021년에 독일에서 이 나경원이 주장했던 거 있었어요. 나경원이 주장했던 거.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는 문제가 된 지역구만 다시 투표를 하라고 결정했었어요. 네. 사실 전면적으로 재선거를 한다는 건 국가적 혼란도 그렇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너무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를 하는 건 한번 좀 그래요. 그래볼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은 언제나 오케이요. 뭐 국민의힘이 하자고 하면은. 그리고 오세훈은 진짜 다시 선거가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저는 또 해봐야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장동혁은 꽃놀이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세훈이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요. 그럼 오세훈 바보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기 선거 끝나자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기 사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걸로 버틸 수 있거든. 실제로 이제 그 기자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네. 장동혁이 거기에 대한 답을 올림픽 공원에 나가 있는 시민들을 보십시오라고. 누가 보면 시민들이 올림픽공원 나가가지고 장동혁 연호하고 있는 줄 그러니까 알겠어. 장동혁 지지선언인 줄 알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뭔 상관이지? 그랬었죠. 장동혁 수준이 저런 거예요. 장동혁은 제가 장동혁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장동혁은 본인 생명 연장에는 좀 천부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슈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 바탕엔 뻔뻔함이 동반이 그렇죠. 돼요. 그거 없으면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판사들이 살려주려고 근데 처음에 이거 터졌을 때 장동혁이 재선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 거기에 이제 10,000명 넘게 모인다고 하니까 요거 장사된다. 여기에 들어가서 속으로 쏙 들어가면 되겠다. 뭐 이 생각을 해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 같아요. 그게 장동혁이니까요. 그렇죠. 이 지방선거를 이겼냐 졌냐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 선관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문제가 지금 잠깐 뒤로 좀 미뤄진 상태거든요. 그렇지. 장동혁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죠. 좋지. 네. 좋죠. 야, 신났어.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한다는데 참 염치도 없다. 아니 근데 선관위에서 저지를 한 거를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탓으로. 아니 근데 얘네들은 그 윤석열이 선관위 침탈했다가 지금 5개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준은 그건 거야. 대통령은 선관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자기들 기준에서 뭐 그런 것이지. 자기네들 기준에서는. 아니 이 얘기는 대통령과 이제 오부 요인들이 할 얘기인 거고. 그렇지. 근데 본인이 대통령과 둘이 앉아서 할 얘기는 아니죠. 나는 만나줬으면 좋겠어. 대신 지난번 같이 비공개로 하지 말고 라이브로 박살날 걸 장동혁이. 에이구. 아무튼 그러면서 장동혁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 편을 갈라서 이익 얻으려는 꾼들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본인 얘기를 하고 앉아요. 그래서 본인은 못 끼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전환길 얘기를 하는 건가? 이미 그 전환길 같은 꾼들은 어떻게든 끼려고 지금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일반 정상적인 시민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셨어요. 정말 네. 젊은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니, 정상적인 젊은이들이. 화날 일이죠. 그 하는 행태를 보면서 그 직접 경험하는 좋은 그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 극우 부정이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무튼 민주당도 지금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이 초기 이슈를 좀 뺏긴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민주당도 강하게 나갔어야 돼요. 선관위. 맞아요. 기토 강하게 네. 하면서 재선거건 뭐건 특검 국정조사 빨리 하자 막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물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언론이 조중동 이런 애들이 덜 받아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더 목소리를 개별 의원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렇죠. 이제 그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이 이슈를 강하게 받아치면 지니까 그러네 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이슈에 올라타는 또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사실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모르시지만 제가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지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오. 예. 그리고 저는 지휘자. 야. 예, 그리고 선거 개표 결과 같은데 참석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의 문제점을 상당히 좀 잘 아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참관자.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영업자. 그런 걸 떠나서 영업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업자. 저기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가 반드시 극우들의 문제의 관점에서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가 이 특정 기관이 장악하면서 불투명해졌다라는 또 자성의 목소리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좀 변가지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이 하나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설마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장동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정원호 후보 끝나자마자 깔끔하게 승복 선거 축하한다 오세훈 막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 왜 빨리 승복했어? 부정선거 들킬까 봐 그러지. 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임기는 7월 1일에야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서두를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지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6월 3일 날 선거인데 승복을 6월 30일 날 해야 되니까. 아니 원래 당일 대부분 당일 승복해요. 당연하죠. 저 그리고 이제 정원호 후보는 서둘러서 승복 선언을 한 게 아니고요. 개표가 거의 마무리됐을 그렇죠. 시점에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치열해서 4일 오전에 승복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이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건지 다 그냥 본인 어머니 같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장동혁이 생각했을 때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건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일부 사람들일 거고 그 사람들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저도의 기회를 지금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죠. 뭐든 지금 살기 위해서 집어갖고 던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근데 어쨌든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거기 이제 올림픽공원 앞에 모여 계신 분들이 뭐 이른바 부정선거 세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남의 판돈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의 도박을 왜 하는지 어떻게든 모르겠어요. 거기 끼려고 머리를 놓고 있는 사람들 밀어내도 계속 지금 머리 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유효적절했다, 시기적절했다 말씀드리고 하는 짓거리가 그냥 유치원생 보는데 유치원생도 부모가 좀 버릇없이 키운 그래가지고 남의 선의를 아기를 가지고 물어뜯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아이가 된 게 아닌가. 이거 부모님이 엄마가 혼내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너 왜 이상한 짓 하냐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어머니 혼내셔야 돼요. 장동혁 좀 아들 좀 못된 짓 하잖아요 저렇게. 자 거기에다가 오세훈은 이제 침묵 중인데 밖글을 쓱 보니까 취임 거부라는 액션을 검토한대요. 즉 뭐 다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일단 내가 뭐 다 우리가 원하는 선관위에 대한 그 수습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내가 취임 거부를 검토하겠다. 그것도 뭔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 당선됐다고. 근데 선관위의 관리 문제는 관리 문제로 남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도 액션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취임 거부라는 걸 지들이 만든 단어 아니야. 취임 거부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취임을 거부할 거면 사퇴를 해야지 그냥 사퇴를 해야 돼. 사퇴하고서 재선거하자고 하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재선거하게 되면은 진짜 오세훈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재선거에 다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못한다는 거는 오세훈은 진짜 딱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세훈은 그러고 있다라는 말씀. 그 장동혁은 지금 당선자들 어렵게 당선된 사람들하고는 역시 자기 살기 위해서 상의 같은 거는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나경원이 제일 코미디죠. 처음에 저기 투표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선거 무효다, 재투표, 재선거, 독일 봐라라고 얘기하더니 어느새 독일 얘기는 쏙 들어가고 입을 며칠간 다물고 있더니 어제인가요? 어제 얘기했어요? 슥 올려놓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인이 재선거하지 않았어요? 김은혜하고 나경원하고? 무효다 그랬어.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투표, 재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독일 얘기 쏙 빼더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맞죠. 나경원은 나경원이에요. 나경원, 장동혁 그럼요. 대단들 합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오늘 직접 육성으로 얘기도 했지만 X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도 지금 판 다 깔아놨어요. 국정조사, 특검 다 오케이. 빨리 만들자. 장동혁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 쟤는 빨리 되면 안 돼. 그렇죠. 빨리 되면 안 되지. 저런 너무나도 초등학생이 봐도 혀를 끌끌 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마치 비장하게 말이야. 자기가 저 중심에 서갖고 장사해 먹으려고. 이 선관위의 문제를 빨리 얘기했대서 지금 뜨거울 때 뿌리 뽑아야 되거든. 그런 건 전혀 관심 그러니까 국가, 국민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뭐 내일 아마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새로 선출이 되니까 거기가 선출이 되면은 뭐 장동혁이고 나발이고 그냥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빨리 해가지고 이거 선관위 문제는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책임자들 저는 샅샅이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범죄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리 최민희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은 참 총대를 잘 매는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은 그 문제된 지역만 재선거하자라고 하고 박선원 의원도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된 지역 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선거를 지금 다 하자는 거잖아요. 뭐 그건 이제 말도 안 되고 이제 문제가 된 지역에서만 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된 지역에서도 사실 재선거는 쉽지 않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 변님
짧고 쉽게 재선거 지금 유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은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예. 하고 또 법 판단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법부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대법원에서 여기는 1심이 대법원이에요. 1심이? 예, 1심이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의 판단을 내려야 재선거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선관위원회에다가 소청이라는 걸 신청을 해요. 오케이. 일종의 행정심판이에요. 이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법원에 가서 선거 무효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소청 절차에서 선거를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네. 현재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게 재선거에 사유가 되느냐, 재투표에 사유가 되느냐 했을 때 현재로는 안 돼요. 현재로 나와 있는 거는 천재지변 같은 거만 가능하게끔 돼 있기 나경원도 그 때문에.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여야가 합의해서 법 문구를 바꾸면 돼요. 오케이.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 문구 바꾸고 소급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행정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능은 한데 합의할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절대 안 하죠. 진짜 내란당이. 복잡한 문제인 게 만약에 그 재선거 그 문제가 됐던 지역만 재선거를 한다고 해도 6월 3일에는 투표를 할 수가 있어서 투표를 하셨는데 재선거 날짜에 투표를 못 하시는 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국민 기본권 문제가 걸릴 수 있지. 그럼 그분도 이제 투표권을 침해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 굉장히 복잡한 단단한 그 오래된 문제여가지고 네.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동혁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이 거기엔 진짜 정상적인 청년들,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 단순히 이 말도 안 되는 선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긴 뭐합니다만은 우리가 흐린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건 거기에 이미 좌판 깔고 대목 장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폭력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